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잠자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이 격렬했던 1910년대 말 그는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습니다. 보스턴 경찰 노조와 노동총연맹이 연대 파업을 벌이자 주 방위군을 동원해 경찰을 해고한 뒤에 노동연맹 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파업은 누구도 어디서도 어느 때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쿨리지는 이 단호한 파업 대처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듬해 워런 하딩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딩이 뇌경색으로 숨지자 새벽 2시 침실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하죠. 20세기의 철학자로 꼽히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언제나 파업을 벌일 수 있는 노동자는 자기 자녀를 질서를 사랑하는 인간으로 교육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상가 시몬 베이유는 파업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 없이 쌓였던 고통이나 모욕, 원한, 슬픔이 속박에서 풀려나 폭발합니다. 다른 방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네.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 파업이 48일째 이어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관련 부처 장관들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 하청지회 근로자 7명은 건조 중인 유조선에 구조물을 용접해 붙인 채 이른바 옥새농성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기에 삭감된 임금 30% 복구와 상여금 30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작업장을 점거해 벌이고 있는 아주 특수한 파업입니다. 근로자들은 조선업 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쳐 목숨 걸고 일해도 임금이 줄어든다고 호소합니다. 하청업체들과 1년 넘게 교섭을 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절박한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박 건조 약속이 닥쳐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를 마비시키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7년 만에 찾아온 조선업 호황으로 수주 물량은 넘치는데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협력업체와 시민들이 호소하고 법원도 퇴거 결정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경제 위기는 어느 때보다 엄혹합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이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민들도 합리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노조도 한 발 물러설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기업, 노조,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마음을 모을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국민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7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기로에 서다였습니다.